시창작 강의 방금 이재천 교수님께서 마치시고 저는 시낭송 강의 시간을 맡게 된 정영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강의가 실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안 경사가 있어가지고 교수님께서 오늘 안산에 어머님 댁에 오셔가지고 급하게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부랴부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너무 반갑고요. 또 서둘러서 오느라고 좀 설레이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가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송편도 빚으셨고 또 가족 친지분들과 즐겁게 정담을 나누실 텐데요. 저의 강의를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행복이라는 유치한 시인님의 시를 컨택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준비한 낭송 기법에 대한 발음에 대한 내용 안내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감성의 밭을 또 몇 번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0분 이내에 짧게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조금씩 흐를 수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요. 또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방송이 아닌 녹화를 했는데 잘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유치한 선생님의 행복이라는 시를 낭독해드린 다음에 다음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곳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요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네, 아름다운 행복한 시죠. 그런데 이 시는 유치원 선생님께서 사모하는 이용도 선생님에게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고 교류하면서 사랑 고백을 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에 5,000개 이상의 편지를 이용도 선생님께 쓰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유치한 선생님은 유부남이었고 또 이용도 선생님은 일찍 결혼하셔서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의 신분으로서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런 교류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지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뭐 상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사랑을 해도 또 이용도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셔가지고 집안에서도 정말 반대가 심했고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정식적 이런 교류로만 글로서만 이렇게 나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행복이라는 시가 많이 낭송가들에게 낭송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낭송 의뢰 받을 때 가끔 이렇게 행복이라는 유치한 시를 가지고 낭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행복의 주제를 가지고 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것보다도 다음에 발음 연습에 대해서 제가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20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글 쓰는가, 이게 뭐냐면 읽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르잖아요. 표준어법으로 글을 쓰지만 읽을 때는, 낭송할 때는 다르게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있잖아요. 칠의 얽힌 모양과 떫은 맛은 세상사 같구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칙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칠의가 아니고 칠개 얽힌 모양과 떫은인데 떫은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은 세상사 같구나.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칠개 얽힌 모양과 떫은 맛은 세상사 같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을 뚫고 나온 붉은 달이 솔밭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뚫고라고 있죠. 그거를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뚫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둠을 뚫고 나온 붉은 달이 솔밭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낭송을 해야 됩니다. 솔밭에서도요, 솔밭에 서잖아요. 그것도 솔밭에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북녘으로 날아가는 새는 남녘의 마음을 달고 간다. 여기에서도 북녘으로 있잖아요. 북녘으로인데 쓰일 때는 그렇게 쓰이나 읽을 때는 북녘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북녘으로 날아가는 새는 남녘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남녘에 마음을 달고 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읊어대는 식기는 햇볕에 익어 달빛으로 화강한다. 여기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읊어대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햇볕에 이건데
해뼈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해뼈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태극기의 선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애국 정신이 섭게 묻어 있다. 설게 묻어 있다잖아요. 그거는 설케로 읽어야 돼요. 설깨로 읽어야 돼요. 설깨. 그 다음에 무릎에 그거는 무릎패로 발음을 해야 되고요. 차오르는 눈이 밝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밥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알겠죠? 밥고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안간 힘을 다해 걷는다 이렇게 했는데 안간 힘이라고 해야 돼요. 안간 힘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슬이라고 되어 있죠. 다슬 잃은 배가 출렁이는 파도에 힘겨운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슬이 아니고 닷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다칠 잃은 배가 출렁이는 파도에 힘겨운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흙의 사랑은 씨앗을 품어 푸른 빛으로 움튼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흙의 이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흙의 사랑은 씨앗을 품어 푸른 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으로 움튼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 기슭의 외로운 파도는 양육강식의 포효로 들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 기슭의 이거를 섬 기슭의 라고 표현을 하고 양육강식을 야육강식으로 읽어야 돼요. 야육강식 발음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낱낱이 밝히고 샅샅이 뒤져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여기 나오죠? 낱낱이인데 낱낱이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샅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샅샅이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닮고 네. 낯익은 감성으로 스민다. 그 다음에 봄 햇빛이 젖을 햇빛이가 아니고 햇빛이 젖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먹는 아가의 고운 웃음꽃으로 핀다. 꽃으로가 아니고 꽃으로 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굵직굵직한 사건의 넋을 잃고 개발 쓴 글씨 요거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이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넋을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거는 글을 잘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괴나리 보찜진 사내를 보면 눈살이 찌푸리고 있는 사내. 보찜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사내. 눈살이라고 했는데 눈살이라고 해야 됩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사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족을 못 쓸 만큼 금실 좋은 부부는 누른밥도 성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몹쓸 사족을 몹쓸 만큼 금실이 좋은 부부는 누른밥도 성찬이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RRE 이 내용은 아라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몫을, 그 내용 있죠? 몫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짧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짧게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핥는 한 두루무 굴비가 옛 생각에 젖게 한다. 이 얘기인데, 핥은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핥는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잘 표현하시고, 혹시 또 낭송하실 때 그런 발음, 혹시 여러분들이 낭송대회에 가서도 이런 발음으로 인해서 점수를 가감되거나 또 높게 측정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번씩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발음을 잘 표현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청중들에게 좀 더 이 시가 좀 더 좀 확연하게, 좀 또렷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좀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기수의 교수님의 그 시를 하나를 외워보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성의 밭 몇 번 더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의 밭, 청홍 이재천.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쳐져 있습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젖어버린 가슴의 자리엔 푸른 추억을 보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에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 7강 때 수업 때, 이게 다 감성의 밭에 그 2연 1행, 2행이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다 퇴고되지 않은 글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먹먹한 가슴에를 마음에로 바꾸시고 이 행에 젖어버린 가슴에로 원래 처음에 마음에로 바꿨었죠, 이거를. 근데 그거를 가슴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먹먹한 마음으로 젖어버린 가슴에 자리한 이렇게 해서 네, 태고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시 이렇게 바뀐 글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외우신 분들은 이거 유념하시고 먹먹한 마음으로 젖어버린 가슴의 자리 안으로 네, 교정해서 다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성의 밭. 하나, 둘, 셋. 청호 이제천. 하나, 둘, 셋.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먹먹한 마음으로 젖어버린 가슴에 자리한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하나, 둘, 셋.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놀아놓으면 정갈해지려나. 오늘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청결하게 욕심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제가 제목도 한 이연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쉬어주라고 했고 이름도 하나, 둘, 셋 속으로 세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